미국 증시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오늘 장도 기술주가 훨훨 날아올라주면서 나스닥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고요. 사실 다른 전반적으로 좋았다라고 평가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대형 기술주들이 좀 힘을 내줬다라고 분석을 해보면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S&P 500이 처음 이제 사상치역을 엊그저께 갔을 때만 하더라도 약간 갇히진 가는 분위기였는데요. 어제 오늘 약간 분위기가 달리면서 오늘은 또 조금 좀 시장이 이제 양극화되는 그런 분위기죠. 좋은 쪽은 확 가고 아닌 쪽은 좀 쉬어가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약간 다른 나라들과 좀 다른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좀 아쉬움 남는 것은 우리 시장이 어저께 좀 급락하는 모습 보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것과 달리 지금 미국은 좀 오히려 또 강한 모습이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만 하신 분들은 여전히 약간 좀 불편한 마음을 있으실 것 같아서 방송하기도 좀 그런데요. 어찌됐건 나스닥은 오늘도 또 사상치 효과를 갖고요. S&P 500과 다우지수도 오늘 좀 반등에 일단은 성공했습니다. 금값 같은 경우는 다시 오늘 소폭 내리면서 $2,000 이하로 다시 어제에 이어서 좀 내려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섹터별로 보면 구분이 딱 됩니다. 어찌됐건 시기에서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임의 소비재 그리고 기술주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어저께는 이제 금리 문제가 나면서 부동산 관련주 훅 떨어졌었거든요. 오늘은 또 좀 반등하는 모습 그런 것들이 전체적인 특징이 되겠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나스닥이 올해 벌써 35번째입니다. 35번째 사상치 효과를 기록했고요. 아마 종가 기준 사상치 효과는 제 기억으로는 32번째일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걸 세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그만큼 미국 시장은 이제 통계가 많이 발달돼 있으니까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오늘까지 만에 하나, 오늘까지 미국 시장에서 나스닥이 크게 떨어지지 않으면 1월 이후 처음으로 4주 연속 상승하는 거거든요. 와, 네. 그렇게 되면 많은 분들이 4주 연속 대단한 기록인데요. 이게 보면 언제 이후 처음이냐면 1월 17일로 그 당시에, 그러니까 1월 10일부터 2월 19일까지죠. 6주 연속 상승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달 만에 그냥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지 그쵸. 않습니까? 그때 이후로 지금 처음이 되겠고요. 오늘 보면 한국에서도 많이 갖고 있고 미국 주식 한다 그러면 많이 갖고 있는 것들이 이제 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서 빅5 이런 것들 중에서 아마존만 고작 한 1.3% 올라갔고요. 나머지는 다 2% 이상 오늘 상승했습니다. 네. 애플이 2.2% 올라가면서 어저께 이제 2조 달러 터치하고 내려왔는데 오늘 2조 달러 넘어가면서 정확히 보면 2조 200만 달러가 됐습니다. 2조 200만 달러까지. 네. 애플 얘기는 잠시 후에 지금 무작정 따라가기 시간에 다시 한번 특집으로 다루겠고요. 페이스북도 오늘 2% 이상 오늘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넷플릭스도 2.7%나 올라갔고요. 이제 많은 분들이 다 좋은데 왜 구글, 즉 알파벳은 왜 이 모양이냐 하냐고 상당히 좀 불만 가지시는 분 계시는데요. 알파벳이 오늘 2% 올라가면서 2.05% 올라갔는데요. 종가 기준은 사상치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사상치 효과를 또 간다. 네. 좀 보여드리겠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오늘 2.3% 올라갔기 때문에 또 마이크로소프트 하던 분 계시거든요. 어떤 마이크로소프트도 사상치 효과도 멀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하여튼 네. 모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2% 이상은 올라갔습니다. 오늘 그래서 팡주의 그 흐름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평가를 네네.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기업이 이제 테슬라죠. 네. 우리가 테슬라 꼭 얘기할 때마다 빼놓지 않는 것 같은데 네네. 테슬라가 우리가 불과 1000슬라를 얘기했던 게 몇 달도 안 됐죠. 몇 달 안 됐죠. 네. 7월이죠, 7월. 그렇죠. 네. 그런데 2,000달러 시대를 열었습니다. 또 마감 기준으로 2,000달러를 찍고 네. 이제 장을 마쳤어요. 네. 2,001달러인가 네. 2,001달러 점 몇으로 끝났는데 어떤 무서운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오늘도 또 6.6% 올라갔습니다. 테슬라를 갖고 계신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명확한 거거든요. 꿈과 희망을 보는 거거든요. 지금 이 현재 주가 이걸 설명할 길은 사실 없죠. 사실 보면 이 회사의 지금 자동차 캐퍼라든가 이런 걸 볼 수 없지만 어찌됐건 S&P 500에 편입될 거라는 강한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얘기 들어보면 이건 S&P 500은 이미 당연하고요. 그래서 S&P 100도 있습니다. 안 다뤄서 그렇지 네. 다 있거든요. 당연히 거기도 들어가는 거고 이렇게들 다들 갖고 계시는 거죠. 여튼 그것은 그만큼 올해 들어서 이렇게 주가가 사상치 효과가 가는 거는 딱 두 개밖에 없다 말씀드렸잖아요. 요거랑 페라리하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만큼 팬심이 두둑한 기업들이 가는 거다. 어찌됐건. 그리고 특히 페라리는 약간 성향이 다르지만 테슬라는 기본적으로 성장하는 소위 전기 차량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는 건 분명하죠. 거기다가 이제 하나 더 있는 것이
결국은 자율주행차 이것 때문에 지금 많이들 기대를 하고 있는 건데요. 뭐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테슬라를 갖고 계신 분과 갖고 있지 않으신 분 간에 논쟁은 필요 없다. 이거는 진짜 많은 얘기고 저도 걱정될 정도로 보니 미국에서 얼마나 더 많이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겸손하시고 주식 앞에서는 그래서 또 있고 없고를 편가를 할 필요 없다. 하여튼 시장은 시장대로 보시면 되겠다 말씀드리겠고요. 또 하나 오늘 시장에서 제가 봤을 때 가장 극면 움직인 것들은 마이너스 7%에서 플러스 7% 갔다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리프트입니다. 리프트. 이게 우버앤 리프트인데, 우버앤 리프트인데요. 아시다시피 자동차 공유인데 그게 한 열흘쯤 된 거로 기억하는데 저희가 열흘쯤 됐나요? 지난주였던 거로 기억하는데. 지난주에.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야 너희들 지금 우리나라도 이슈가 되는 거죠. 가끔 보면 이 직원들이 있는데 사람들 라이더들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라이더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우리식으로 말씀드리면 사대보험 주고 정식으로 고용 계약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지금까지는 기그 이코노미라 그래서 이제 공유경제. 공유경제하고 영어로는 기그라고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플랫폼만 갖고 있고 사람들이 와서 하는 건데 이슈가 많아갖고 못하게 하니까 또 일부에서 우버나 리프트가 이거 이제 사업을 캘리포니아 접어야 되겠다고 얘기했고 그게 이제 이번 주 오늘 금요일 날 밤부터 이제 안 한다고 얘기했던 건데 이제 좀 연기하는 거가 또 그렇죠. 법원에서 항소법원에서 약간 또 인정이 됐기 때문에 그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연기해 준 거 아닙니까? 좀 대책을 마련하라라고 시간을 준 거죠. 그러니까 오늘 또 마이너스 7에서 플러스 7. 그래서 오늘 그림을 오늘 하루짜리 그림을 보여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위아래 왔다 갔다 하다가 마이너스 7 플러스 5 정도에 끝날 것입니다. 저거. 정말 울고 싶었던 분들이 갑자기 웃게 되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그만큼 주시장이 저거는 이제 특이한 거기 때문에 오늘 소개해드렸을 뿐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 엔비디아 연일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데 엔비디아도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엔비디아가 우리가 어떻게 좀 접근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엔비디아는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엔비디아는 지금 시가총액 3천억 달러 시대에 들어서 회사가 되겠고요.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면 15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15위에 사실 테슬라가 들어가면 4위로 떨어질 회사인데 16위가 될 텐데 하여튼 지금은 15위인데요. 사실 2017년, 18년에 엄청 올랐다가 18년부터 2년 동안 이게 19년 중반까지 재미없었죠. 그때는 왜냐하면 다들 비트코인의 광풍일 때 비트코인 채굴 하려면 이 GPU가 줘야 된다 그래갖고 많이들 했는데 이게 주가 반의 번트멍이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러면서 한 두 가지 정도가 이슈가 있습니다. 결국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 그리고 게임 하시는 분들 게임 수요, 그리고 사실 수많은 유튜버들 그리고 하는 분들이 지금 수많은 영상 편집하려면 이 엔비디아 칩을 써야 되거든요. 다들 이제 일반적인 교과서 같은 얘기인데 그러니까 수요가 많은 겁니다.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젠슨황에 대한 만든 창업한 회사의 어떤 기술력 이런 것들이 인정받고 있는 거죠. 어찌됐건 지금 이 업계에서. 그러니까 팬심이 역시 두둑히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근데 어저께 보면 실제로 상당히 좋게 발표했어요. 어저께. 그리고 가이던스 좋게 발표했는데 이게 이슈가 된 것이 어저께 시간에서 마이너스 2% 정도 떨어져 갖고 많은 분들이 또 엄청나게 미국에서도 이슈가 많았었는데요. 딱 이겁니다. 그 어저께 어닝 서프라이즈 냈는데 10% 정도에서 약간 조금 가까스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 요즘 웬만하면 20-30% 넣는 게 많은데 고작 요 정도. 그 정도 느낌이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래도 아마 그 증권사 여기에 상당히 좋게 나올 거다. 얘기했는데 딱 보시면 600달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600달러가 최소 3곳이 나왔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비롯해서 3곳이 지금 600달러를 냈거든요. 니담도 600달러 내기하고. 딱 보시면 여전히 중립한 곳이 한 3군데 있는데요. 문제는 어저께 발표한 20개 정도 되는데 한겨울까지 전부 목표 주가를 올려놨거든요. 제 이제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목표 주가 올라가는데 주가가 내려가는 추세다 이런 거 아니면 횡보한다 그러면 사는 타임이거든요. 이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그래서 구글도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가 그런 거거든요. 그 소위 빅5 중에 제일 빠르게 목표 주가 올라간 것이 구글이거든요. 근데 주가 재미없었잖아요. 사상적과 가는 것이 어떤 그런 흐름으로 보셔야 되겠고요. 좀 늘 말씀드리지만 너무 단기적인 이슈 뉴스보다는 실적 자체에 대한 평가에 좀 주목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엔비디아를 지금 어떻게 담아가면 될까요? 종목에 오늘 꼭 담아야 할 그 종목에 엔비디아를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딱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거죠. 게임을 진짜 많이 하시는 분, 그런 분들은 딱 심정적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그리고 유튜브에서 동영상 작업하시는 분들, 그분들 엔비디아 사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한 주를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만약에 안 하면요? 안 하면 제가 봤을 때 안 하면 사시기 자체가 힘들 겁니다,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한국 주식에 익숙하시면 이 주식을 못 삽니다.
이렇게 올라간 주식을.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게임도 하고 이런 분들은 한 주부터 사시라.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모든 주식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늘 말씀드리지만 계속 갤럭시만 썼어요. 그리고 애플 써보니까 어려워요. 그런 또 얘기는 아니야. 다 왔다 갔다 하는 얘기지만 어렵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거 써보니까 복잡하고 일단 비싸다 그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애플을 살 수가 없고 그런 분들은 제가 권하지도 않습니다. 안 살 거거든요. 그분들은요. 그러니까 서로 이슈가 다른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두 개만 더 말씀드릴까요? 에스테레오도가 앞서도 얘기했는데 에스테레오도는 상당히 이슈가 있는 겁니다. 지금요. 그래서 실적은 안 좋을 거라 예상했지만 더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좀 막재죠. 그리고 어저께인가요? 그저께 오늘도 발표하던데 아마존이 오늘 또 피닉스 아시잖아요. 네. 애리조나 피닉스에서 또 3,000명을 또 고용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신규 고용을 하는데 에스테레오도 한 2,000명을 글로벌리 또 감원을 했거든요. 너무 반대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죠. 했는데 실적 워낙 안 좋았는데 사실 에스테레오도는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관심이 있습니다. 지금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왜냐하면 경기가 지금 안 좋았지만 경기가 회복되는 순간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사실 만한 거는 제 생각에서는 명품이랑 에스티로도 이런 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화장품. 예, 지금 딱 보면 메이크업 소비가 줄어든 거 아닙니까? 여성분들이건 남성분들이건 집에 있는데 화장을 기본적으로 안 하잖아요. 할 일이 없죠. 그러니까 네. 나갈 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시점에서 제일 먼저 반등할 주식 중에 하나가 명품이라 이런 것들이다. 저는 보고 있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제 쉑쉑인데요. 이거 버거 좋아하시는 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이거 참 롯데리아보다 3배 이상 비싸고 그쵸. 맥도날드보다 이거 2배 이상 근데 비싼데 쉑쉑은 버거도 버거지만 쉐이크를 같이 먹어줘야.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걸 좋아하시면 딱 이해하시지만 이거 아니란 분은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제 말은. 근데 네. 쉑쉑을 미국에서도 좋아하시고 한국에 몇 개 매장에 있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볼만한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때문에 다시 갈 때 보면 이걸 먹고 싶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딱 보면 웨드부시에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는 매수 올렸고요. 목표 주가를 지금보다 훨씬 높은 가격대에 제시했습니다. 이러면서 하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입니다. 에스테로더라. 경기가 좋아지고 사람이 돌아다니면 햄버거를 먹을 텐데 외식을 하러 나가다 할 때 보니까. 보면 맥도날드보다 이걸 먹으러 갈 거다. 이게. 그리고 이제 비상장이지만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아시겠지만 인앤아웃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 먹으러 갈 거란 얘기 하는 거죠. 그게 하나의 트렌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맥도날드 외에도 뭐 쉐이크쉐이크랑 아까 인앤아웃 좀 인앤아웃이요. 살펴봐라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경제 지표가 오늘 또 부진하면서 사실 이 시장에 장 초반에 좀 영향을 미쳤던 걸로 보입니다. 네. 이 고용 지표가 좀 안 좋았었죠. 네, 참고적으로 참 인앤아웃은 상장사는 아니니까요. 네네네. 오시면 되겠고요. 어떤 경제 지표는 오늘 한 2가지가 전체적으로 있었는데요. 신규 실업 청구가 매주 이제 목요일날 우리 시간을 보면 목요일 밤에 나오거든요. 근데 보면 전망 92만 3천 건이었는데요. 110만 건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좀 생각보다 안 좋았기 때문에 여전히 고용 시장에 대해서는 불안감이 있다, 현실적으로. 그걸 어저께 FOMC에서 얘기한 거다라고 일단 저는 좀 이해를 하고 있고요. 사실 근데 뭐 크게 많이 늘어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네. 회복이 조금 둔화됐다라는 그 정도로만 정도죠.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어저께 우리 시장에서도 FOMC의 그런 보고서 때문에 뭐 급락했다는 주장이 하나 있는데 저는 그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는데 네. 어찌됐건 그게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이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사실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그림인데 미국의 숫자만 보여드리면 미국의 숫자만 보시면 확진자 수의 그림 하나 오래간만에 보여드리겠는데요. 미국의 확진자 수는 어찌됐건 피크를 치고 내려오는 모습이고 몇몇 이제 선진국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럽에서 다시 늘어나는 국가 있지만 네. 미국이나 선진국은 지금 좀 내려가는 추세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왜 미국과 한국이 다르냐 그런 거 얘기했을 때 딱 참고될 것 같아서 그냥 참고적으로 보여드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시장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미국 주식 무작정 따라하기로 돌아오겠습니다.